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의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머님들과 토론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토론 정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토론을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토론이 입론, 교차조사, 반론, 재반론 형식의 세다 토론 또는 아카데미 토론으로 알려진 토론 형식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교차조사나 최종 결론 빼고요. 입론과 반론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프린트를 주세요라는 책이 토론과 논술에 되게 적합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프렌즈를 주세요라는 책의 주제를 가지고 네게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나아가서 신조어 사용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신조어 사용에 있어서 쟁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조어 사용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신조어 사용이 의사소통에 또는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 사용은 언어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물, 제도 등 사회는 변화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기존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조어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담아내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조어 사용은 인간관계에 도움을 줍니다. 유행하는 언어 사용에 동참함으로써 소속감,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네게 친구들이 프린들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유대감이 공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러한 점에서 신조어 사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신조어 사용에 반대하는 반대측의 입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팀은 신조어 사용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조어는 우리 고유의 언어 문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조어의 경우 초성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규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신조어의 조어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온 언어 체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신조어 사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나아가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신조어의 경우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소비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언중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책에서도 닉은 프린들의 사용으로 그레인저 선생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팀은 신조어 사용에 반대합니다. 찬성 측과 입론 측의 입론이 끝나게 되면 보통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같이 토론팀들끼리 이제 반론 준비 또는 교차조사 준비하는 시간을 줍니다. 반론은 반대측부터, 그리고 내가 반론하고 싶은 상대방의 논점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합니다. 반대측의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사회 변화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신조어가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물이나 변화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는 신조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되고 그 과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언중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조어는 단순한 편리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으로 소비될 뿐 우리의 언어체계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신조어 사용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타당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신조어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레인저 선생님의 경우는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근거입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의 대표적인 오해는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토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토론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건 사실인데요. 토론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론에서도 봤듯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정확한 문해력이 필수적이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리 허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을 잘하게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온 부수적인 결과물이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바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넓혀주고 또 엄마와 아이 간의 어떤 친목도 도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